자, 오늘은 6월 월문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 주제는 모의고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 많은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냐, 푼다면 몇 개나 풀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볼 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 모의고사가 그렇게 중요할까? 지금 6월 달이거든? 너네가 수학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지금 96점, 100점인 친구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정말 체계적으로 나는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어나간다. 이런 거는 이렇게 해결한다. 라는 모든 약속이 갖춰져 있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든. 그런 상태에서 모의고사가 그렇게 중요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너네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모의고사를 푸는 게 수학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모의고사와 공부한다가 똑같은 거야? 아니야. 공부한다는 것은 나의 학습 상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 그죠? 자, 그러면 너네가 만약에 지식을 몰라. 그때 개념을 배운다. 이런 게 공부인 거죠. 그죠? 자, 그 수단으로 너네가 무엇을 이용하는 건데, 뭐 자습서를 이용해서 혼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너네가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 수단이 있는 거야. 공부한다는 건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지. 너네가 만약에 기본 유형 연습이 안 돼 있어. 내가 기본 유형을 연습한다. 자, 어떻게 연습할까?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너네가 만약에 공략법이 완성이 안 돼 있어. 자, 공략법을 완성한다.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죠. 그 중에 최고가 강윤구 수업을 듣는다고. 그지?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이렇게 공부가 완성된 다음에 이제 실전 연습이 필요할 거 아니야. 시간 관리나 아니면은 내가 문제 푸는 순서 같은 것을 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때 너네가 무엇을 수단으로 쓰는 거야? 모의고사를 수단으로 쓰는 거야. 그리고 모의고사를 너네가 풀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하는 게 공부겠지. 모의고사 푸는 것 자체가 공부가 아니라 모의고사 푼 다음에 피드백하면서 공부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너네가 제대로 피드백하기 위해서는 이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 이렇게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봤을 때 모의고사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다짜고짜 모의고사를 푼다고 자기 실력이 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모의고사의 역할과 기능은 내가 시간관리 연습이 안 돼 있으니 시간관리 연습을 하겠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학습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이 학습을 확인하겠다. 이런 게 모의고사의 역할과 기능이야. 이건 중딩도 알아. 그렇지 않아? 지금 너네 수능 보고 있고 재수 삼수하고 있는데 근데 모의고사가 뭔지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즉 모의고사는 공부한 것을 확인하는 수단이지 부족한 것을 파악하는 수단이지 공부 자체가 아니야. 알겠어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공부고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부족한 거 확인하고 다시 이쪽에 와서 공부하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공부고 모의고사는 체크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너네 야구 선수가 있어. 경기만 해요? 나는 최고의 투수가 되겠어. 시합만 해야지. 하고 맨날 시합만 나가? 그런 미친놈이 어딨어. 당연히 체계적으로 훈련하죠. 축구 선수가 경기만 뛰냐? 아니잖아. 러닝도 하고 웨이트도 하고 패스 훈련도 따로 하고 슈팅 훈련도 따로 하고 프리킥도 훈련하고 코너킥도 훈련하고 따로따로 훈련하잖아. 그죠? 그렇게 훈련하고 그게 실전에서 잘 발휘가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수정하고 그렇게 훈련하지 누가 실전 경기만 뛰어요. 마라톤 선수가 그냥 매번 오늘도 열심히 뛰어볼까 하고 매번 완주하고 실전만 계속합니까? 아니잖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끊어서도 연습하고 웨이트도 따로 하고 이것저것 다 따로 해. 그렇게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실전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정 보완하고 그렇게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네가 생각할 게 있어. 이 사람들은 이미 실력이 거의 완성돼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미니게임 같은 것도 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뛰겠죠. 근데 완전 생초보야. 선수가 아니라 선수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런 실전조차도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일단 실력부터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지금 야구 배운다고 생각해봐. 실전 뛰면서 배워야지. 말이 됩니까?
일단 던지는 것부터 어설픈데 치는 것조차 못하는데 무슨 실전이야. 그것부터 따로 배워야죠. 그리고 나서 실전을 논하는 거지. 그게 순서가 맞잖아. 최정상급 실력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들 실전 중요할 수 있어. 하지만 이런 사람조차 실전만 뛰지 않아. 더군다나 실력이 부족하다면 너네가 공부하면서 채워야지. 모의고사로 채우려고 하면 안 돼. 왜? 중구난방의 공부가 되기 때문이야. 누더기식 공부가 되기 때문이야. 그냥 그때그때 모르는 거 배우면 실력이 될 것 같아? 다 까먹지. 너네가 그렇게 책이 없이 이것저것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니까 풀이에 일관성도 없어. 잘못된 풀이도 엄청 많아. 사고과정 자체가 완전 뒤죽박죽이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프로조차 체계적으로 공부하는데, 훈련하는데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지. 응? 모의고사로 누더기 실력을 만들 것이야. 아니면 체계적으로 완성할 것이야. 이렇게 공부해야죠. 이게 주가 돼야 되는 거야. 모의고사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야. 가끔 볼 수 있죠. 내가 지금 공부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 또 내가 만약에 기본 유형 연습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 그러면 모의고사 보면서 2점짜리, 3점짜리, 쉬운 4점짜리 완성도를 볼 수 있잖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공부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확인하는 거지. 응? 공부는 따로 체계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야. 실력이 부족할수록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재수생들, 너네가 항상 느끼잖아. 문제, 그래, 풀 줄 안다고 쳐. 근데 내가 제대로 풀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굉장히 불안할 거야. 왜? 중구난방으로 풀다가 우연히 얻어 걸리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지. 너네가 왜 그렇게 느낄까? 계속 모의고사로 누더기 공부하니까 그렇죠. 생각이 나면은 풀고, 생각 안 나면은 못 풀고. 그냥 딱 그 정도 아닙니까? 제가 공특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 사용 가능한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분류해 줘야 된다. 너네가 공부한다는 것은 도서관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 도서관 분류 섹터를 제대로 가져가야 된다. 근데 너네가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만 풀면서 공부하면 분류 섹터를 제대로 가져가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냥 이것저것 머리에다가 집어넣기에 급급하죠. 그러면 너네가 어때요? 꺼내 쓸 수가 없는 거야.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야. 집어넣을 때도 잘못 집어넣어서 착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계속 불안한 거야. 그걸 타파해야 된다니까. 그냥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라고 시킨다고 해서 계속 모의고사 풀면서 공부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진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사전공략법으로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체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실전으로 넘어가는 게 누가 봐도 순서지 않아? 누가 봐도 이게 순서잖아. 그 순서를 지켜가면서 제대로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2등급 이하면은 모의고사 변별력 있는 문제에 다 틀리는 거야. 다 틀리는 사람이 뭐하러 그걸 계속 붙잡고 있어. 풀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지. 난 미쳐 죽겠어요. 계속 할 줄도 모르는 거 붙잡고 있으면은 알아서 할 수 있게 돼? 너네 그렇게 공부하는 게 진짜 의미 있고 중요하고 체계적인 공부야? 난 아니라고 생각해. 응? 제가 축구를 못해. 축구를 못하면 배워야지. 그냥 공만 찬다고 제가 메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물론 체계적으로 훈련한다고 다 메시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겠지. 공부도 마찬가지야. 너무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생각을 왜 못할까? 너네가 학원에서 계속 모의고사 강요하고 부모님도 문제 푸는 게 수학 공부라고 계속 강요하고 그렇게 너네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세뇌되어 있어서 이 당연한 생각을 못하는 것뿐이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 그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수능 성적하고도 연결되는 거야. 왜? 수능 자체가 합리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시험이잖아. 평상시에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시험장에서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쌓는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모의고사는 실력이 갖춰진 후 제커리 기준 스타터 필류공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의미가 있겠죠. 아니면은 사전공략법 공부한 다음에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냥 완강했다고 해서 바로 모의고사 가는 것도 아니야. 복습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풀었을 때 의미가 있겠지. 너네가 제대로 피드백하고 제대로 시간 관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애초에 문제를 못 푸는데 어떻게 시간 관리하고 어떻게 확인해. 문제를 풀 수 있을 때 그때 의미 있는 공부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리고 너네가 모의고사 공부하면 부작용이 좀 있어. 그 부작용 때문에 제가 모의고사를 좀 자제하고 나중에 모의고사 풀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자, 너네가 만약에 2등급 이하야. 자, 그러면은 코어 테마, 주요 주제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가 안 갖춰져 있을 거야. 자, 그렇게 주제별로, 테마별로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간헐적으로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거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는데 요거는 또 다르게 푸네.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야. 모의고사를 풀면서 계속 혼란만 가중되는 거지. 일관된 문제 해결을 만들어 나갈 수가 없다. 아까도 얘기했죠. 누더기 공부가 되는 거야. 분류하지 않은 지식은 사용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시간은 시간대로 쓰는데 오히려 성적은 정체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네가 이건 먼저 완성할 필요가 있겠죠. 완성하고 분류 기준을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의고사 봐. 그리고 틀리면은 분류 기준에 맞게끔 피드백할 수 있잖아. 그렇게 너네가 체계화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자체가 평가원 문제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평가원 문제는 고난도 문제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자, 함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자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항등식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고 우리가 수능 수학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수능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야. 각각의 복잡도를 높이는 게 아니고요. 결합을 시키는 거죠. 이거랑 이거랑 합쳐봐야겠다. 자, 그 다음에 방정식이 있다. 자, 방정식하고 뭐 자정하고 항성부하고 합쳐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 종류가 다른 것들을 합치면서 고난도 요소를 만든다 이거야. 너네 작년 수능 20번이 딱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 계산되지 않는 방정식, 그 다음에 항등식 합쳐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두세 개를 합쳐서 하나의 문제로 만들어. 근데 사설은 이런 걸 되게 좋아해. 함수 문제야. 그냥 그래프 추론인 거 다 알아. 근데 F도 있고 G도 있고 H도 있고 이런 걸 너네한테 이제 출제한다 이거야. 이거 백날 공부해봐라. 이렇게 합쳐지는 거 대비가 되나? 대비가 안 되지. 그러니까 너네가 맨날 사설 모의고사를 열심히 풀어도 수능 시험 보러 가시면은 하는 거예요. 애초에 문제 자체, 출제 원리 자체가 다르다고. 왜? 이건 누가 만들어? 대학생이 만들어. 이건 누가 만들어? 교수가 만들어. 같겠냐? 다르지. 그리고 애초에 이런 출제 원리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아. 대학생들이 그렇게까지 출제 원리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만들까? 당연히 아니죠. 그냥 신기해 보이게, 복잡해 보이게, 그렇게 겉모습만 낯설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문제잖아. 이걸 그렇게 의미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네가 자꾸 사설 모의고사를 공부하니까 삼각함수 활용에 대해서도 쓸데없이 트라우마가 있잖아. 사실 수능에서 물어보는 삼각함수 활용, 문자 설정, 식생성 이거밖에 없어. 작년 수능 문제 보세요. 선분비만 계속 줘. 선분비, 사인비 주면서 제발 문자 설정해줘. 제발 식생성해줘. 이러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거기서 도형을 보고 있어. 왜? 이런 문제를 계속 연습하니까 뭔가 도형적이고 특이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야. 그냥 빨리 문자 설정하고 식 만들고 산수하면 풀리는 문제를 가지고 이상한 거 하게 된다고요. 우선순위가 다 뒤틀린다는 거지. 이렇게 사설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스스로 망치는 거예요. 너네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평가원의 생각은 이런 거고 이런 게 중요한 거다. 근데 사설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이거는 참고 정도만 해야지. 버릴 거는 버리고 취할 거는 취하고 중요하게 볼 거는 중요하게 보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모의고사 보셔봤자 실력 향상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야.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태산같이 공부할 수 있죠. 너네가 이렇게 중심을 못 잡으니까 모의고사 볼 때마다 와, 잘 봤다, 기분 좋다. 못 봤다, 기분 나쁘다.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기복 있게 공부하니까 꾸준히도 못 하잖아. 하다가 말다가 모의고사 보다가 성적 안 나오면은 하기 싫다 하고 이제 때려치고 그냥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점수만 보면서 그냥 나의 근본적인 실력은 관심도 없고 그렇게 어설프게 공부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친구가 되게 많아요. 제가 이번 주에 현강했을 때 또 한 명의 재수생이 찾아왔어. 성적표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선생님 수업 들을 때 완강하고 막 복습하면서 최고 점수가 나오다가 모의고사 보면서부터 날아가기 시작해서 올해 점수 보니까 더 날아갔더라고. 강의 안 보고 그냥 모고만 풀면 될 줄 알고 계속 재종해서 모고 풀었는데 계속 성적이 떨어진대. 떨어지겠지. 실력이 줄어든다니까. 너네가 수업 들을 때 저한테 쿠사리 먹을 때 그때는 강윤구의 생각에 맞춰지겠죠. 계속 똑같은 말 계속 듣는데 그렇지 않겠어? 근데 여기서 멀어지면 금방 너네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모의고사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복습이나 해. 그게 훨씬 더 도움된다 이거지. 이런 친구 엄청 많아요. 6목, 9목까지는 수업 듣고 복습하면서 최고 점수 막 찍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강윤구하고 이별한 거야. 갑자기 사설 모의고사 존나 풀어. 이제 모의고사 풀어야지. 그게 자기 망치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풀어요. 그러면서 수능 때 날아가. 그리고 내 욕해.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야. 제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 말라고. 모의고사 풀 거면 내 거 풀어. 응? 그래야 너네가 강의로 제대로 피드백 듣지. 그냥 혼자 공부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가능한 사람이었으면 진작 수학을 잘했겠죠. 너네가 제품을 떠나면 그냥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모의고사 안 하는 것도 괜찮아. 수학은 그렇게까지 모의고사가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까지 시간 관리가 중요하지 않아. 풀 줄 알면 그냥 시간 관리가 돼요. 국어 탐구랑은 달라. 국어하고 탐구는 풀 줄 아는 것과 시간 내에 푸는 게 좀 달라. 속도가 중요하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해. 국어 탐구는 꾸준히 모고를 푸는 게 중요해요. 특히 과탐은 모의고사 100개 정도는 풀어봐야지. 응? 근데 수학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그냥 풀 줄 알면 다 맞을 수 있어. 실력 자체에 집중해라. 그래서 중심을 잡을 자신이 없으면 안 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 말씀을 너네한테 드리고 싶은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은 모고 점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물론 저같이 마이웨이가 강한 사람은 모고 점수 신경도 안 쓰겠죠. 제가 얘기해 줬잖아. 저는 회계사 시험 준비할 때 6월 시험, 근데 5월달 모의고사 30점. 근데 저는 신경도 안 썼거든. 그리고 6월에 멋있게 합격하고 재무에게 99점 맞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왜? 저는 나의 공부가 옳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어.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렇지가 않잖아. 너네가 공특 보고 이대로 공부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시작해도 그렇게 흔들리잖아. 그게 인간이야. 그게 보통 사람의 모습이야. 내가 이상한 거지. 그치? 보통 사람은 막 흔들려. 그러니까 너네가 시험 보고 성적 좋으면 너무 기뻐가지고 공부 안 하고 시험 못 보면 너무 기분 나빠서 공부 안 하잖아. 그럴 바에는 보지 말란 말이야. 뭐하러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매번 힘들어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난도를 고려하면서 제대로 피드백하면서 나의 실력 향상에만 집중하지 못할 거라면 안 푸는 게 나아요. 근데 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 이럴 바에는 안 푸는 게 낫다는 거지.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제가 미쳐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안 봐. 그냥 이것만 보면서 강윤구는 모의고사 풀지 말라더라.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병신처럼 할 거면은 하지 말라. 그 얘기지. 제대로 쓸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의미 있게 사용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너네 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수단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당연히 모의고사 의미 있어. 근데 수단에 휘둘려서 내 몸을 가누질 못해. 이런 사람은 안 하는 게 나아. 이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너네가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실력이 없어. 그냥 실력이 모래알이야. 이런 사람은 모의고사 보면서 조금씩 실력 추가하면 이게 어때요? 모래성이에요. 무너져 안 무너져? 무너져요. 체계가 없고 공고함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 모의고사 푸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근데 실력이 거대하게 갖춰져 있어. 이런 사람들은 이미 중심이 잡혀져 있을 가능성도 높아. 자, 그러면 너네가 모의고사 보면서 추가적으로 피드백 제대로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모의고사 잘 쓸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너네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너네가 재수학원을 다니면 어쩔 수 없이 모의고사를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강요하니까. 그지? 그냥 시스템적으로 모의고사를 보게끔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너네가 그걸 거부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여기 공부하고 있어. 이거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아니, 뭐 어때? 매일 모의고사 보라고 시키진 않을 거 아니야.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뭐 그렇게 강제 모의고사 볼 거 아니야. 그러면 너네가 그동안 공부한 거 체크한다. 뭐 여기 공부하고 있으면은 내가 2점짜리, 3점짜리, 쉬운 4점짜리까지 다 맞출 수 있는지 체크한다.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여기 공부하고 있으면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글로 적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뭐 그런 용도로 쓰면 되죠. 또 너무 거부할 필요는 없는 거야. 모의고사가 강제가 되고 있구나.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그래. 나의 실력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너네가 주인공이 되어서 능동적으로 사용하면 다 의미가 있는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의고사는 수단이야. 수단은 누가 쓰냐가 중요한 거겠죠. 즉, 모의고사보다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이거야. 너네가 약간 비상식적으로,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을 수정하면서 제대로 공부하려고 노력하면 모의고사를 어떻게 쓸지가 보이겠죠? 그죠? 그게 정상이거든? 본인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으면은 저걸 어떻게 쓸지가 보인다고. 모의고사를 풀까요 말까요를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때 너네가 대학에 가는 거야. 알겠어요? 모의고사를 한 해 만에 어쩌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본인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뭐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엔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수단들을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때 너네가 대학에 가는 거야. 내가 중심이 되어 수단을 사용하는 거거든. 너가 멋있는 사람이 돼야, 너가 합리적인 사람이 돼야 이 수단이 빛나는 거라는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6월 들어가고 자, 수능까지 꽤 기간이 있어. 지금부터라도 합리적으로 공부하려고 노력하면 되고요. 자, 그렇게 계속 합리적으로 노력하면 너네가 이것을 어떻게 쓸지 스스로 알 수 있을 거야. 제가 지금까지 드린 얘기는 어떤 하나의 가이드. 이 가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너네가 잘 판단하고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월문탑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